안녕하세요. 치료가네입니다. 이번 강좌는 위쪽에 있는 메뉴를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있는 왼쪽에 있는 기본 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툴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 모양 이제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게 되면 간단한 설명과 이름이 나옵니다. 이 툴의 이름은 픽툴이라고 하고요. 이 툴은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제하거나 이동하거나 할 때 쓰는, 만약에 도형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픽툴을 선택을 하면 이 선택한 도형을 가지고 이동한다거나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회전을 시킨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작업을 모두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툴들을 선택했다가 다시 픽툴로 넘어와서, 그리고 픽툴을 선택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크기를 변형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취소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한 언두 기능을 이용해서 거의 맨 처음 단계로 돌아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픽툴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자주 쓰는 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빈번하게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툴이기 때문에 실제로 라인을 그리다가 이걸 선택하고 싶으면 픽툴로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빈번한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라인을 그리거나 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한 툴과 픽툴로 오가는 단축키는 컨트롤 스페이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마지막으로 라인을 그렸으면 라인을 그린 상태에서 다시 픽툴로 돌아가려면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픽툴이 되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툴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사용한 툴로 돌아갑니다. 즉 토글 기능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단축키를 익혀두시고 반드시 픽툴로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모든 메뉴는 특히 이 우측 하단부에 보면은 조그맣게 진한 화살표가, 진한 삼각형 표시가 있는 툴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은 꾹 눌러주게 되면 추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하나의 메뉴 안에 추가로 메뉴가 있다는 뜻인데, 픽툴의 경우 선택을 하면 일단 두 가지 픽툴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픽툴은 항상 사각형으로만 선택이 되는 픽툴입니다. 사각형으로만. 만약에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것을 동시에 선택하려면 드래그로는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만약에 사각형이 이쪽에 있다면 이것을 제외하고 선택을 하려면 제외하는 키를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프리 핸드 P라는 요 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즉 사각형이 아닌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선택 툴이 따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이 사각형 픽툴, 이렇게 사각형 선택되는 툴을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하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한 개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주로 씁니다. 왜냐면은 이 픽툴 단계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선택을 바꾸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꽤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를 선택을 하고 빼야 할 게 있다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뺄 거를 선택해줘서 그것만 제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픽툴의 기본적인 용도를 아셨을 테니까, 픽툴을 요 위쪽에 있는 메뉴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요것들은 각 밑에 있는 툴들의 옵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위에 있는 항목들이 만약에 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항목이 바뀝니다. 즉, 각 툴에 딸린 기본적인 옵션 창들인데, 항상 퀵 툴에 딸린 옵션들이 요 툴들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요 메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퀵 툴을 선택했거나 요 두 번째 쉐이프 툴을 선택했을 때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현재 도큐먼트 사이즈에 대한 크기입니다. 처음에 문서를 만들 때 이 도큐먼트를 사이즈를 지정을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었지만, 중간에 언제든지 문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만들 때 문서의 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는 작업하다 보면은 그 크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4로 변경을 하면 옆에는 실제 A4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로형이면 297mm에 높이는 210mm, 세로형이면 이게 뒤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A4보다는 조금 넓은데 이걸 A3로 하기에는 사실 좀 많이 크고, 그냥 A4보다 조금 넓은 크기로 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가로폭을 조금 키워주면 됩니다. 가로폭을 한 250 정도로 만약에 변경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크기가, 지금 내가 그린 크기가 적당한 크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크기가 커스텀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해서 선택이 완료가 되면은 위에 옵션 창에 옵션 항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봤던 항목을 보고 싶으면 선택을 해제하거나 여기 문서를 한번 클릭해 주면 이렇게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항목은 문서의 가로, 세로 설정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있는 이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 옵션입니다. 지금 코렐드로는 특성상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현재 1페이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려면 이쪽에 플러스 버튼, 이후에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라는 이 명령인데, 이걸 클릭을 해주면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더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페이지를 누르면 1페이지의 앞쪽에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즉, 맨 처음에 있던 페이지가 이 페이지였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페이지를 보면은 크기가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아까 작업하던 3페이지만 페이지를 가로 모드로 바꾸고 싶다 할 때 요 항목이 아닌 옆에 짝대기가 크기가 다른 거 3개가 보이죠. 요 항목을 눌러주고 페이지 가로 모드로 변경을 해주면 이제 가로 모드로 변경이 됐는데, 다른 페이지는 변경이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페이지마다 크기라든지 요 가로 세로 방향에 대한 설정을 따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요걸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요거는 모든 페이지를 동일하게 변경하겠다. 내가 만약에 이 페이지를 가로형으로, 세로형으로 변경을 하면 모든 페이지가 변경이 됩니다. 어느 페이지에서 변경을 하더라도 모든 페이지가 다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크기가 따로 놓는 게 좀 싫어서 거의 이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 항목을 주로 선택을 해서 모든 페이지가 변경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닛이라는 항목인데, 이 유닛은 그 치수계입니다. 치수계. 이 페이지 전체에서 사용하는 치수를 통일하는 그런 설정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치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인치고 내부적으로도 인치가 사용되는데, 인치는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인치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밀리미터입니다. 만약에 인치로 변경을 하면 모든 숫자들이 다 인치계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A4를 봐도 밀리미터 단위에서는 이런 크기지만 210에 297이지만 인치로 변경하게 되면 8.268에 11.693인치,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든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치보다는 밀리미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누치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누치 항목인데 0.1mm가 아마 기본 설정일 건데요. 뭐냐면은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요 위치에 위치시키고, 이제 키보드를 놓고 마우스를 놓고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우측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키보드 움직이는 것만큼 미세하게 옆으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양을 설정하는 게 누치 항목입니다. 지금 0.1mm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0.1mm씩 한 번 선택할 때마다 0.1mm씩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누치 항목을 1mm로 바꿔보겠습니다. 1mm로 바꾸고 다시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좀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좀 더 크게, 만약에 10mm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팍팍팍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될 때 이 누치 항목을 이용해서 키보드로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꽤 편리한 기능인데 잘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귀찮으니까. 다시 0.1로 돌려놓겠습니다. 잘했네요. 0.1. 자, 그 다음에는 이 항목에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Duplicate Distance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코렐드로에서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 이런 객체를 복사할 때 요 일자 말고 동그라미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복사를 할 때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지금 눌렀습니다. 그 붙여넣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보기엔 하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복사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우측 버튼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우측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드래그를 하면 copy here 이렇게 놓으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우측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서 놓아주면 나올 때 copy here,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외에 복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복제 단축키는 컨트롤 D인데, 여기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옵션이 없어요.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옵션은 없고, 아마 에디트 항목에 있을 것 같은데, 에디트 항목이 여기 있네요. Duplicate. 네, 컨트롤 D라는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주로 사용하는데, Duplicate는 뭐냐면은 복제를 하는데 복사를 해서 붙여 넣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이게 지금 상당히 우측 위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Duplicate Distance 두 가지 설정된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즉 5mm, X축으로 5mm, Y축으로 5mm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좌표계가 위쪽에 0이 되어 있기 때문에 5mm씩 추가하면은 위로 5mm, 오른쪽으로 5mm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면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객체가 붙어집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우측으로 X축으로만 20mm 증가하고 Y축으로는 0mm, 즉 옆으로만 가라는 뜻입니다.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D를 누르면 20mm가 계속 반복적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X축은 0으로 해놓고 Y축만 20mm를 설정을 합니다. Y축만 20mm 해보겠습니다. 20mm 해주면 다시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컨트롤 D 위로 올라가죠. 컨트롤 D 이런 식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전체를 복사해서 Y축으로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80.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복사 작업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두플리케이트 기능을 잘 사용하면 생각보다 이런저런 작업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옵션이 됩니다. 저는 이 두플리케이트 기능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일단 좀 지워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코렐드로우를 설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설명을 위해서 찾아봤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이 옵션이 꺼져 있는 것이 기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이후에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콜렐드로우 버전보다 더 이전 건데, 그 이전 버전에서 기본으로 설정으로 바뀌었는데, 뭐냐면은 이걸 한번 꺼보겠습니다. Treat all object as fields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오브젝트를 꽉 찬 것처럼 취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렐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색칠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얀색으로 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이렇게 위에 올려보면은 뚫렸죠. 뚫려서 밑에 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뚫린 객체를, 그러니까 칠하지 않은 객체를 보면 뚫려 있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이 중간을 아무데나 잡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잡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칠을 해보겠습니다. 칠을 하면, 칠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밑에 있는 애라, 네, 반대로 얘를 칠을 삭제를 하고 얘를 위에 있는 애를 칠해 보겠습니다. 코렐드로우는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간이 어떤 게 먼저 생겼느냐 나중에 생기냐에 따라서 위에 올라가는 게 따로 있습니다. 물론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에 올라간 놈이 칠한 놈은 아래쪽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꽉 차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잡고 이동을 해도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이렇게 뚫린 놈은, 칠하지 않은 놈은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중간을 잡아도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면은 이제 칠하지 않은 놈을 칠한 놈처럼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얘는 칠을 하지 않은 거니까 가운데를 잡고 제가 이동을 하려고 해도 가운데를 눌러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꼭 선택을 하고 싶으면 라인을 정확하게 클릭을 해야 선택이 되고, 이동할 때 역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도 이동할 수 있는 부분만 잡고 여기서는 이동이 안 됩니다. 근데 칠해져 있는 애는 어떠냐면은 아무데나 눌러도 선택이 되고, 이동도 아무데나 눌러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한데, 전에는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니 반드시 꼭 있는 라인을 찍어서 이동을 하거나 꼭 이렇게 해야 됐던 거죠.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나와서 선택이 무조건 체크가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메뉴를 끌 일도 없고 끄면 불편하기 때문에 할 일이 사실 거의 없는 메뉴라, 저도 지금까지 아마 한 번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저도 이게 뭔지를 공부하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픽툴에 대해서 알아봤고, 픽툴의 메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 연결돼서 쓸 일이 많은 거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